안녕하십니까.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코 재수술을 해오면서 실리콘과 인공물질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언젠가 이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 실리콘 사용을 싫어하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지금도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콧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심지어 코 성형하면 실리콘을 떠올릴 정도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의사나 환자 모두 코 성형을 할 때는 당연히 실리콘을 쓰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 성형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개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재수술을 위해서 상담하러 오셨을 때 진찰을 해보면 실리콘이 코의 모양이나 기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작용 또는 추형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이 논문은 제가 2021년도에 PRS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저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코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계돼서 피막을 함께 제거하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좀 연구한 그런 논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실리콘이 왜 위험한지, 또 실리콘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코 성형 후에 실리콘 보형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리콘 보형물이 뚫고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실리콘 또는 동반 사용한 인공물질로 인한 급성 만성 염증. 그다음에 세 번째 부작용으로는 실리콘 주변의 피막 형성과 만성 염증으로 인한 구축 현상. 네 번째 부작용으로는 실리콘이 교정 수술 후에도 반복적으로 삐뚤어지는 경우. 다섯 번째는 코끝 변형. 여섯 번째 부작용은 실리콘 위에 석회질이 쌓여서 콧등이 울퉁불퉁하고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콧등에 실리콘이 들어있으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얇아지고 또 빨개지고 실리콘이 비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실리콘을 싸고 있는 피막 내부에 반복적으로 혈종이 고여서 코가 붓는 부작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리콘 보형물로 코 성형을 한 후에 이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그런 확률은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 내지 36%로 나타났고 그 편차가 이렇게 좀 큽니다. 이렇게 부작용의 발생률이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는 코 수술을 한 이후에 부작용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진단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즉 실리콘은 평생에 걸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예를 들면 1년 만에 부작용 여부를 이렇게 체크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작용 발생률이 적겠죠. 그러나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긴 그런 기간 동안 조사를 하면 부작용의 발생률이 점점 올라가게 돼서 36%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30년 이상 추적 검사를 하게 되면 36% 이상 약 50%까지도 발생률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구축 현상입니다. 구축 현상은 34.8%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이 삐뚤어지는 거, 이게 이제 30.1%. 그 다음에 염증, 이게 10.1%, 그 다음에 피부가 얇아지는 것, 이거는 19.9% 정도로 상당히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피부나 점막을 뚫고 나오는 천공이 약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는 첫 번째 부작용, 즉 물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코끝의 피부나 점막에서 실리콘이 뚫고 나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코끝 부분에 피부에서 천공이 돼가지고 실리콘이 뚫고 나온 그런 부작용 사례인데요. 이 34세 여성은 약 12년 전에 실리콘 보형물로 융비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코끝에 피부가 천공된 이후에 유가종이 덮이면서 환자는 피부가 천공된 줄을 모르고 그냥 이게 빨갛게 여드름이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가 전체적으로 부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보니까 이 콧등에는 불룩하게 분부인물이 고여 있고 코끝은 이렇게 딱지가 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소독을 하니까 그 안에 유가종이 보이고 굉장히 피부가 얇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공이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이제 유가종이 거기에 이제 자라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 안에 이제 절개를 통해서 이 실리콘과 피막 그리고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해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제거한 이후에 이런 흉터라든가 코 모양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 제거하고 일주일 된 모습이고 이거는 1년이 지난 모습인데 일주일 됐을 때는 곰보자국처럼 이렇게 펴있는 한몰이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코 모양도 굉장히 날씬하고 정상적인 그런 균형 잡힌 코 모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반측면 모습이고요. 코끝의 피부도 약간 함몰이 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1년이 지나니까 아주 정상인의 코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환자도 역시 코끝에 이렇게 피부가 천공이 돼서 실리콘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분은 불과 3년 전에 실리콘과 귀연골로 구성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코 기둥이 빨개지고 좌측으로 뭔가 돌출되면서 분비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원했는데 이미 여기에 유가종이 가득 찬 걸로 봐서는 오래전에 천공이 됐고 그 주변으로 유가종이 자라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코 기둥도 기울어져 있고 콧구멍도 비대칭이고 굉장히 좁아져 있죠.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이 코끝의 변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비개방으로 하지 않고 개방을 해서 이 콧구멍도 좀 넓혀줄 목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건 수술 후 10일 된 모습인데요. 콧 날개가 밑으로 길게 처져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두툼했던 그런 콧등이 날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실리콘이 뚫고 나왔던 천공 자리인데요. 이게 봉합을 하고 딱지가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콧구멍의 모양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런 붙어있던 그 흉터가 많이 개선되었고요. 코 모양도 짧고 뭉툭했던 콧대가 좀 더 날씬해지고 길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확연하게 코가 날씬하고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콧등이 이렇게 매부리처럼 불룩한 것도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함으로써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 번째 사례인데요. 정중앙에서 실리콘이 이렇게 뚫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참 특이하게도 40년 전에 실리콘을 융비술을 받았는데요. 1년 전부터 코끝에서 이게 뭔가 돌출된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콧대가 붓고 분비물도 흘러나오면서 콧등이 두툼한 흉살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제거 수술을 권했으나 또 웬일로 나타나지 않고 그 후에 수술하셨는지 아니면은 안 하고 그냥 지내시는지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